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직업은 바로 분양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를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이 직종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조직 분양 회사에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근무로 무슨 평가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분야의 정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카더라 통신보다는 직접 제가 느낀 솔직한 후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찍게 되었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눠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땡 그리고 알땡 천국에서 이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한 지 이틀 후에 이제 면접을 받고 그 다음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장입니다. 남성은 필수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자유도를 두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정장이라는 거. 왜냐면 이제 고객을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반바지에 뭐 반팔 추리닝 뭐 이런 복장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계약도 그만큼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출근을 할 때는 정장에 넥타이 꼭 매고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저희가 있었던 이제 조직 분양 같은 경우에는 TM이 이제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TM이라는 거는 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웃바운드 의식이죠. 모르는 분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저희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 아니라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현장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지하철역에 가깝고 뭐 이제 유동인구는 얼마다 뭐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제 프리미엄은 얼마 붙을 수도 있는 이런 현장이다. 그래서 꼭 이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모델하우스에 이제 내방을 시킵니다. 내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계약까지 성사를 시키는 게 저희의 주 업무라고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조직 분야에서 하는 주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네,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칸막이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 가면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저희가 꼽아서 있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요 밑에는 이제 휴대폰을 놓겠죠. 네, 휴대폰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여기 이제 그 고객 리스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 조금 빡센 고객이었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분은 그냥 보통 정도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정도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중 그리고 이제 관심을 좀 보였다 그럼 상으로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식으로 이게 고객 리스트를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노트북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종이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러신 분들은 금방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노트북을 있으신 뭐 회사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업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부터
19시까지 저희가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 정도에 보통 밥을 먹었습니다. 네, 거의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거는 9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이 시간에는 이제 리스트에 있던 고객을 이제 어떻게 전화를 할지, 뭐 문자는 어떻게 보낼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을 짜고 한 20분 정도는 이제 팀장님이 팀원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죠. 피드백 할 거 하고, 뭐 이런 뭐 현장의 메리트에 대해서 교육도 간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퇴근하고 이제 남은 한 또 똑같이 20분 정도 또 팀에 회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퇴근은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일단은 일비가 10,000원, 매일 10,000원씩 주거든요. 10,000원씩 주고 저희가 주 6일째로 일했어요. 그래서 24만원.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죠? 만약에 계약을 한 건도 못 썼을 시에는 한 달에 24만원 받고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 따라 다른데 계약을 성사했을 때 제가 있었던 현장이 그때 당시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텔 이제 한 건 계약할 때마다 이제 한 200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가는 안 해봤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 1,000대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오피스텔 같은 게 만약에 한 달에 5건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둘 정도만 해도 바로 1,000대가 넘어가니까 웬만한 월급쟁이랑 비교를 하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게 이게 좀 많이 주네라고 생각을 지금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힘든 점에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 방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네. 뭐 타고나신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20명 이상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델하우스의 고객을 이렇게 많이 불리시는데 근데 좀 심하신 분들은 2달, 3달 동안 한 명도 내 방을 못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이거는 좀 개인 역량과 이건 이제 개인 역량 플러스 운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총 4방이 5명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은 4방 한 달에 3명 불렀는데 계약을 2건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4방을 20명 정도 불렀었는데 이 계약이 제로인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내 방을 많이 부르면 그만큼 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항상 절대적인 그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운도 따라요. 그래서 이게 멘탈을 정말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네, 바로 퇴사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내 방이 첫 번째로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있어도 힘들지만 제일 처음에 전화한 거를 이제 신규 통화를 하거든요. 예, 신규 통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이상 이렇게 통화를 같은 사람한테 하는 거를 이제 재통이라고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재통에서
저희 내방과 이제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신규 통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 방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막 부동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가시겠어요? 모델하우스에? 보통 안 가요. 누군지 알고 내가 왜 바빠 죽겠는데 안 가죠. 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통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계속 전화해서 그 고객과 어느 정도 뭐 미운정이 쌓인다고 해야 되나요? 미운정도 쌓이고 신뢰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서 그렇게 모델하우스에 어렵게 방문을 시키는 건데, 이 방문을 한다고 다 계약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욕도 참 많이 먹습니다. 특히 이 재통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나는 관심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리고 바쁘다. 이 세 마디로 보통 많이 거절을 하시는데, 이미 상대방이 싫다고 난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재통화를 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이 어떨까요? 고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심하신 경우에는 고함도 치시고 뭐 욕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멘탈을 참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봉이 이 건 바이 건 이게 참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참 많이들 나갑니다.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총 본부가 5개 있었거든요. 예. 본부가 5개 있고 그 밑에 이제 팀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팀이 있는데, 예. 이렇게 할게요. 팀이 있고 그리고 본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본부당 이제 팀이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본부가 됩니다. 모여서. 뭐 분대, 소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네. 근데 이 본부가 제가 있었던 당시 한 5본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본부만 해서 퇴사자가 한 달에 5명 정도 있었습니다. 5명 이상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한 25명 정도가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고 이러면 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간신히 멘탈을 잡고 있던 사람들한테 악영향이 좀 많이 갑니다. 또 이제 더군다나 또 잘했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더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멘탈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콜수도 하루에 보통 이 정도 하고 그 이상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돌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는 이걸 7콜이라고 하는데, 이건 반도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 100콜 정도 잡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범위에서 놉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한테 이 고함과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만만치 않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100명한테 전화를 하면 보통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가 그나마 조금 관심이나 혹은 이제 관심 혹은 이제 약간의 긍정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사람들도 관심으로 돌려야 그만큼 계약 성사가 많이 나겠죠. 네. 또 뭐 따르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 운영도 하고 뭐 문자도 많이 보내고 뭐 문자비로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뭐 몇만 명
한테 보내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 한 1000명 정도 보냈었나? 1000명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 10,000명, 만 몇천 명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계약을 좀 많이 성사를 시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7번의 퇴사 이유. 아까 6번에서 말씀드린 그 이제 힘든 점에다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6번 항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비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마인드셋이 돼야 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직급으로 가시면 직급 체계가 일단 처음에 주임, 그리고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실장, 팀장, 본부장, 그리고 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 팀장 이상부터 이제 간부로 가는데 이 팀장을 달 수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만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장부터는 TM을 직원에 비해 많이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7대3 정도. 예, 7이 이제 고객 응대 상담, 계약 위주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관리, 팀원 관리 위주로 하고요. 2에서 3 정도가 이제 TM을 해서 이제 자기 그 수수료를 좀 더 받는 거죠.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TM을 직원에 비해서 훨씬 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이 본부장님이랑 이사급부터는 TM을 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나름대로 또 이제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제 팀원들 관리부터 팀들 관리, 그리고 이제 다른 본부들과의 소통, 뭐 경쟁,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팀장을 달 수가 있다면 메리트가 계속 이제 붙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팀장을 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 팀장을 달고 계시는 분들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곳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팀장을 달거든요. 보통 내 방을 20명, 한 달에 2, 30명은 최소 이게 불러보신 분들, 뭐 또 내방 왕, 이달의 내방 왕, 이달의 뭐 1등 직원, 계약 1등, 뭐 시상도 다 받아보고 그랬던 분들이 보통 팀장을 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분들을 이 위에 분들은 참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멘탈이 정말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팀장을 달 수만 있다면 일도 그래도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근데 주임에서 대리 안에 보통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땐 한 98, 9%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100명 달려들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한 곳이 이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을 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뭐 짧게 일했는데 뭐 이 직업이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솔직한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다들 뭐 이런 일이 있다던데 뭐 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뭐 아는 형 동생 물어봐도 다들 겁나서 이 일을 못했던 분들이에요. 다. 아니면 해보곤 싶은데 시간 낭비일까봐 못하겠다, 뭐 이랬던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 짧게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들어갔고 일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한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실 분들은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 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이 일을 하시는 게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남들한테 욕먹기 싫고 좀 마음의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조금 심적인 좀 스트레스와 고통이 좀 많이 따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 앞으로도 제가 여태까지 일을 했던 이런 직업에 대해서 리뷰, 느낀 점들 이렇게 올릴 예정이고, 뭐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떤 맛집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후기를 한 후에 이제 이렇게 저의 솔직한 후기를 올리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제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분 참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